인간은 세상에 혼자 와서 마지막에도 혼자 세상을 떠난다. 삶과 죽음 사이에 수많은 관계들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금방 사라지기도 한다. 세상에 나오는 순간 부모님과 첫 관계를 맺는 것으로 인생이 시작된다. 유년 시절에는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모든 것을 의존하게 된다. 그래서 아이에게는 누군가 나를 보살펴 주는지, 보살펴 주지 않는지가 주된 관심사다. 아이는 울음으로 기저귀가 젖었거나 배가 고프다는 사실을 알린다. 때로는 미소를 지으면서 어른들이 자신을 돌보게 한다. 이 시기에 아이는 웃거나 울면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는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게 된다. 그렇게 인생이 시작되는 시기부터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방법을 터득한다. 그리고 성장하면서 부모님에게 의존했던 것들로부터 하나씩 독립하기 시작한다. 스스로 해결하기 시작한 것들이 늘어나면서 경험이 쌓이고 어른이 되면서 혼자 결정하고 행동한다. 그렇게 더 이상 무언가에 의존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어른이 된다. 어른의 의미는 의지할 누군가를 찾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의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여 그 결과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현실을 직시하고 문제를 왜곡하지 않으며 있는 그대로 해결하기 위하여 홀로 서고자 한다. 아이를 교육하고 양육한다는 의미는 독립된 어른으로 키워낸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모님이나 어른들이 곁에 없어도 어른이 되면 삶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주체적으로 해결한다. 하지만 몸은 다 자라서 어른이 되었지만 무슨 일이든 외부에 의존하는 습관이 그대로 남아있다면 삶의 많은 지점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성인이 되어서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했지만 부모님을 대신하여 의존할 대상을 찾게 된다. 결혼한 배우자에게 부모님께 받았던 보살핌의 역할을 원하기도 한다. 남편이 아내에게 엄마처럼 머리부터 발끝까지 관심 가져주는 보살핌을 원하거나 아내가 남편에게 아빠가 보여주었던 다정한 모습을 요구하기도 한다. 연인 사이에도 마찬가지이다. 곁에 있는 사람에게 지나치도록 내가 기댈 수 있는 역할을 강요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상처받는 것은 의존하는 사람의 몫이 된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기대할 수 없는 대상에게 과도하게 내가 원하는 모습을 요구하고 그 기대는 항상 좌절되기 때문이다. 또는 중독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이 아닌 다른 무언가에 의존하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게임, 술, 도박, 유튜브 등이 있다. 물론 어른이 되어도 어느 정도 이상의 의존성은 존재할 수 있다. 하지만 자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다른 것에 집착하고 의존하게 되는 것은 문제를 일으킨다. 홀로 설 수 있는 어른이 되기 위한 행동들은 선택과 책임이라는 개념과 연결되어 있다. 어른에게는 선택의 자유와 그 결과에 따른 책임도 동시에 생긴다. 의존한다는 것은 나의 선택권을 다른 무언가에게 넘긴다는 의미가 된다. 유아기 때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성장하면서는 선택의 기회가 점점 늘어나고 성인이 되면 삶의 선택권을 내가 완전히 가져야 한다. 하지만 홀로 서지 못하는 어른 아이에게는 선택과 책임이 매우 버겁다. 그래서 스스로 해야 하는 선택을 외부에 미루고 싶어 한다. 직장 생활에서 유난히 선택을 미루는 리더의 모습이 떠오른다. 리더로서의 권한과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택의 순간이 오면 타인에게 결정을 미룬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의존하기 위해 동기들이나 부서원들만 전전하면서 애타게 찾는다. 여기저기 도움을 요청하면서 의견을 모아보지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더 큰 혼란에 빠져버린다. 문제와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택을 미루다가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어른 아이는 내가 내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기에는 스스로가 너무 나약하고 무능력하다라는 전제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직면하지 못하고 어떻게든 피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미루게 되는 것이다. 아이 입장에서 주변의 성인들은 자신보다 우월한 사람들이다. 아이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부모님은 스스로 해낼 수 있다. 그들의 세상에서는 주변의 어른들이 우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아이들은 직접 하기 어려운 일들을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거나 미루게 된다. 어른 아이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스스로를 믿지 못하기에
다른 누군가에게 밀어서 해결하는 방법만 찾는다. 선택과 책임을 주도적으로 결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체성의 문제로도 이어진다. 스스로 선택하고 실행에 옮기면서 그에 따른 결과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성장하게 되고 확고한 정체성이라는 선물이 주어진다.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는 삶에서 내가 선택한 것들이 곧 나 자신이 된다고 말했다. 중요한 것은 주도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다. 매일 하루 한 번 글을 써보겠다고 선택하여 계획하고 실천에 옮기면 나는 작가가 될 수 있다. 직장에서 주어진 선택의 권한을 행사하고 팀원들을 잘 이끄는 경험들이 쌓이면 나에게는 리더라는 정체성이 주어진다. 단순히 직이나 직책상 리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확고한 생각이 있는 진정한 리더로서의 모습을 갖추게 된다. 아이가 태어났다고 해서 진정한 부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부모로서 집안의 경제적인 부분에 책임을 다하고 아이의 교육과 양육에 헌신했을 때 내 스스로 부모의 정체성을 갖게 된다. 이러한 정체성은 내가 어떤 일을 잘해야만 얻는 것이 아니다. 내가 스스로 결정해야만 하는 선택의 순간에 도망치지 않고 주체적으로 살아가야 얻을 수 있는 결과물이다. 반대로 스스로 선택하지 못하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에서 나라는 존재감이 사라진다. 내가 직접 선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쉽게 한다. 더 이상 내가 삶의 주인이 아니라고 생각되어서 나만의 정체성을 갖기 어려워진다. 홀로서는 어른이 되기 위해서 주도적인 선택이 중요한 다른 이유는 삶에서의 선택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이다. 선택하고 결과의 책임을 지고 나면 또 다른 선택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선택을 회피한다는 것은 한두 번의 도망으로 끝나지 않는다. 삶에서 무수히 많은 선택들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때마다 미루고 회피해야 한다. 계속해서 선택해야만 하는 상황이 올 것이고 끝없이 도망치는 삶이 된다. 아마도 피곤하고 힘든 삶이 될 것이다. 물론 나의 선택이 항상 좋은 결과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주도적으로 선택했다면 어떠한 결과가 나와도 수용하는 것이 수월하다. 그러나 내가 타인에게 선택을 미루었고 결과가 나쁘다면 그 사람에게 결과에 대한 책임을 다 떠넘기게 될 것이다. 리더가 동료에게 선택을 미루고 최악의 결과가 찾아온다면 리더는 어떠한 반응을 하게 될 것일까? 아마 동료에게 분노와 호통을 치고 다른 사람에게 동료를 탓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결과를 책임지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사람은 리더로서의 역할을 전혀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주어지는 권한에 대한 선택도 없고 책임도 없기 때문이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다. 내가 사람들과 가깝게 지내면서 많은 시간을 함께하는 것과 적당히 거리를 두고 혼자 지내는 것이 오로진 나의 선택이라고 생각하면 나는 더 자유로워진다. 물론 어떤 선택을 하든 외로울 수도 있고 사람에게 상처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선택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번 선택이 실패했다면 다음 선택을 더 잘하면 된다. 사람의 관계에 대한 경험을 쌓았기 때문에 다음에는 실패하지 않을 가능성은 이미 높아졌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선택권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해서 건강한 관계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사람들과는 스스로 선택하여 단호하게 선을 긋는다. 선택과 책임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선택을 잘해도 또는 실패해도 인생의 성장으로 이어진다. 나만의 확고한 정체성을 갖게 되기 때문에 주변 환경에 덜 흔들리게 된다. 그렇게 삶에서 굳건하게 홀로 설 수 있는 어른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홀로서기 심리학에서 홀로서기 하는 어른이 갖고 있는 특징 3가지를 간단하게 설명하면서 마무리한다. 첫째, 통제 가능한 일과 통제 가능하지 않는 일을 구분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조종하거나 과거와 미래에 대한 일, 내가 걱정하고 있는 요소들은 내가 할 수 없는 통제 불가능한 일이다. 이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한다.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생각하여 행동하고 그 결과는 하늘에 맡기는 것이 홀로 서는 것이다. 둘째, 나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다룰 줄 아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내가 지금 어떤 감정과 생각을 갖고 있는지 스스로가 정확하게 파악한다. 나에게 일어나는 상황에 내가 잘 대처하지 못하는 이유는 불안과 부정적인 감정들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심각하지 않은 일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결론적으로 상황에 휘둘리게 된다. 그래서 내 마음을 잘 이해하면 상황을 더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되고 우리는 덜 흔들리게 된다. 셋째, 삶에 대한 통제력이 있다고 믿고 있으며 자신감을 갖고 있다. 나의 마음을 잘 이해하기에 상황을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 더 정확하게 보기 때문에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지점들을 더 많이 발견하게 되고 이는 자신감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문제 상황들이 내 존재를 해치지는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잘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한 결과로 자신감을 갖게 된다. 홀로서는 어른이 된다는 건 단순히 혼자가 되어도 괜찮다는 범위를 넘어서는 상태이다. 결국 선택과 책임에 대한 주도성을 갖고 독립적인 어른이 되어 나에게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성장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